반갑습니다. 현대차에서 25년까지 솔라루프를 탑재할 거라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현재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유니스트도 지금 이 솔라루프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원해가지고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라루프라는 게 최초 나온 것이 아니죠. 앞번에 현대차에서 적용을 했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라진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발전적으로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다시금 이 솔라루프를 수면 위로 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솔라루프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력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돈 낭비 옵션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라졌던 옵션인데요. 최초에는 이렇게 2019년도 7월에 출시했다고 하죠.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하면서 여기에 솔라루프를 장착해가지고 그 발전 효율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해 뜨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시간당 최대 200W 수준의 발전 능력을 갖추었고요. 국내 평균 1조량 기준으로 연간 12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km 정도 발전 효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장된 기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죠.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 솔라루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발전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발전을 하자마자 자동차가 굴러갈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되자마자 자동차가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전력을 증폭하는 반도체 발전도 있을 것이고요. 솔라루프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의 기술 발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갔죠.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전기 플러스 휘발유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루프라는 것이 돈만 비싼 옵션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차를 5년에서 10년 정도 탈 텐데 10년 정도 탄다고 생각한다면은 10년 동안 13,000km 정도밖에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130만 원 더 준 값을 해내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발전 효율도 발전 효율이지만은 여기에 소재가 보통 페로브스카이트가 사용이 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단위 면적당 효율이 가장 좋고 빛을 받았을 때 정기적인 신호로 전환시키는 소재가 이 페로브스카이트인데, 이 소재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가지고 솔라루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 박람회를 갔습니다. 그 박람회에서 여러 업체들 가운데서 이 솔라루프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다는 업체만 거의 3개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솔로엠이라든지 동우 하이캠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인데, 기사로도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유니테스트라는 상장되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솔라루프 개발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금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기술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장대 항복 나왔을 때가 이 솔라루프 관련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세계 최대 효율을 개발했다라고 기사가 뜨면서 이렇게 양봉 크게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었었죠. 그리고 몇 거래일 동안 상승하더니 그 부분 다 반납을 했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 자체가 그렇게 신선한 소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갔던 소재도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세계 기록을 연달아 갱신할 정도로 이 페로브스카이트 강대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유니테스트에 그 당시에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 솔라루프에 이 기술이 왜 사장되었는가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퍼붓는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현재까지의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에 합성된 나노 구조체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납성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 솔라루프가 깨지면서 그 납성분이 차내로 스며들면서 인체에 유해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정 유기물과 무기물, 할로겐 화물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한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화합물의 비율에 따라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솔라루프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자동차 천장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클 건데 그게 크기가 커질 때마다 효율과 수명, 안정성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들어갔던 솔라루프가 사장되고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솔라루프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력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25년까지 현기차가 지금 이 솔라루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유니스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현대차, 기아차, 솔라루프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 공동 연구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솔라루프 연구 개발에는 어떤 기업이 관련되어 있느냐 보게 되면은 현대차 사내 벤처 그룹인 솔라루버, 중견기업 동양 EMP, 그리고 솔루엠 등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이 솔루엠에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를 샘플링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것은 지난 영상, 제 영상을 보신다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니테스트 주가 빠진 부분은 사실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유니테스트의 홈페이지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성분에 납이 들어가 있죠. 아직까지 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솔루엠의 샘플링이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빠진 것이고, 여하튼간에 이런 연구에 지금 여러 기업들이 동참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솔라루프 재질의 발전을 통해서 납성분을 없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합성 방법을 통해서 역대급 발전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따로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그래서 따로 배터리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발전 효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변압기 있죠. 이 변압기에는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전력 증폭기,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타이틀대로 25년 후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바로 이제 4개월 뒤면은 25년이죠. 그런 점에서 내년에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런 이슈는 선반영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선반영된 것 같진 않죠. 그런 점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득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보 제공을 빠르게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여하튼간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수의 업종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게 전기차와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되는 이 솔라루프 하이브리드 되는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간에 이 탄소 중립, 친환경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예전처럼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업체라든지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도 수혜 업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솔라루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엠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하튼 태양전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유심히 보신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빛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된 이 에너지가 과연 클까요? 이 크지 않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전력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라 관련 소재의 전력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전력 증폭량이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수십 배의 전력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방산 장비에도 사용이 되는 만큼 이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다 알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